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뻥쟁이였어요. 결혼 전에 남편 이름 뻥치는 소리에 가끔씩 속아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남편 이런 습성을 알면서도 리얼한 그의 말솜씨에 또 당하고 당한 것을 보면 저도 참 멍청한 사람인 게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충 70%만 믿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제게 크게 사기치지는 않아서 봐둘만 했어요. 완전한 사기꾼이었으면 제가 결혼까지 했겠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짱이었다. 공부는 못했어도 머리는 좋았었다. 한 번 맘먹고 공부를 하면 100등 이상씩 성적이 올랐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여자 후배들이 자기만 좋아했다. 얼마나 해프게 밥을 사줬으면 그랬을까. 남편과 사귈 때에는 그게 남편의 컨셉이라서 웃고 떠들고 마는 정도였어요. 원래 개그 본능이 있어서 남들 앞에서 웃겨주고 주목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봐줄만 했거든요. 뭐가 쉬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재밌는 남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살아보니까 유머러스한 남편은 싹 다 사라지고 속없고 철없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속았다 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다 내 탓인 거죠. 그래서 아직 미혼인 후배들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인기 있는 남자는 말짱 헛것이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싹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전 오히려 결혼한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친정아빠도 남편만 이뻐하고 맛있는 것도 죄다 남편 앞으로 밀어주는데요. 반대로 시부모님은 그러냐? 아니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다 글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시월드가 그런다 치겠어요. 그런데 같은 세대를 살아온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에는 남녀 평등 어쩌고 저쩌고 인류의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런 거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치민 사건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달 후에 시어머니 환갑이었어요. 요새 환갑은 청춘이 아니던가요? 저희 친정아빠도 환갑을 지나오셨지만 따로 환갑을 챙기진 않았어요. 욕먹는다고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 한 끼만 하고 보냈어요. 칠순 때면 모를까 촌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이가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온다면 노래를 불렀어도 그런가 보다 했네요. 아직 젊디 젊으신 시어머니가 환갑잔치를 바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눈치가 없었다고는 할까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전직 대학 교수였다며 남편이 뻥을 치고 다녔는데요. 저도 진짜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워낙에 대학 교수님처럼 말씀도 조근조근하게 하시고 엄청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그게 다 연출이었어요.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전직 대학 교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한 탓에 직업에 관련해서 전문대학에 얼마간 강의를 나간 것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교수님 소리를 달고 다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직 대학 교수였다며 엄청나게 뻥치고 다녔는데요. 사실 남편도 뻥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믿고서 대충 대학 교수라고 믿어왔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전문대학교 4학년 야간반을 1년 가까이 출강을 했으니까요. 제 후배가 그쪽 대학의 행정실에 있어서 살짝 알아봤거든요. 그 대학 교수라는 스펙을 쌓고 싶어서였는지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했더라네요. 그때가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정 교수님이라고 불러줘야 아는 체를 해주니 웃기지 않나요? 제가 시어머니 환갑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 후 첫 생신이 환갑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그래?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수지 말로는 그냥 명품백 하나랑 돈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 명품백? 그게 한두 푼이냐? 그러자 남편이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너 시집을 온 며느리 맞아? 다들 며느리들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준다고 하던데 명품백을 하나 사드리면 될 텐데 뭘 그래? 그래? 돈만 있으면야 명품백 하나 사드리면 좋지.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 검소하고 교養있으신 분이라 좋아하실까? 수지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그래도 교수님이란 소리는 들으신 분인데 격에 맞게 명품백 하나는 자식들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참 웃겼어요.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시어머니가 한 달에 30만 원짜리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러 다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직 대학 교수님으로 철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환상을 일시에 깨뜨리고 싶지도 않았고 자존심 상할까봐 말 못했어요. 남편의 뻥치기 존자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딱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으니 제가 말 한 번 꺼내기 시작하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입 닫아버린 거죠. 그래도 학생들이 정 교수님이라고 불렀으니 넓게 보면 교수는 교수였으니까요. 그 명품 백의 말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나서 드디어 시어머니 회가변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에 예약을 해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다른 친척분들은 따로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 사진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대충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환갑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선물을 준비를 했다며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 안에는 465만 원짜리 명품 백이 들어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샀어? 너한테 말했었잖아. 수지가 받은 게 있다고 해서 함께 가서 산 거야. 아무래도 엄마 취향은 수지가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아가씨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수지를 뭘로 보고 그러냐? 참 웃긴 게 새로 나온 신상인 것 같은데 미니백이었어요. 딱 20대나 메고 다니면 적당한 백이었죠. 고상한 중년이 메고 다니기엔 이건 좀 아니지.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한 번이라도 명품백을 사보기라도 해봤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수지가 명품백 매니아야. 어려운 나라서 골랐겠냐? 그리고 다른 건 너무 비싸서 손이 떨려서 못 사겠더라. 이나마 이게 제일 싸게 먹힌 거야. 그러니까 행여나 수지한테 입 조심해. 알았어? 그때 남편의 말에 빈정이 팍 상했어요. 야, 너 말투가 영 못됐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백을 하나라도 못 샀냐? 아가씨나 너처럼 나도 카드 긁어대면 살 수 있어. 아님, 너는 나한테 지금껏 명품백을 하나라도 사준 적 있냐? 그게 지금 자랑이냐? 그때서야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게 그랬어요. 마음만 백날 갖고 있으면 뭐하냐? 실물이 최고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명품백을 카드로 긁었으니까 너는 그 백 안에 돈 500만 원만 넣어드려. 어때?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네요. 너 돈이 우습냐? 명품백도 돈이 없어서 카드로 긁은 주제. 뭐? 현금 500만 원?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어? 너한테 돈 있는 거 알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장가를 잘 갔다는 소리는 듣고 싶단 말이야. 명품백에 며느리가 드린 편지에다 현금 500만 원이면 엄마도 행복해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남편의 태극박을 쥐어 박았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해라 이거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때 남편한테 엄청 서운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검소하고 알뜰한 성격이라 비싼 명품백을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한 번도 명품백을 선물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 명품백을 거금 465만 원을 카드로 쉽게 긁어버리다니. 그래도 시어머니 회갑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그 명품 카드값도 우리의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자신의 돈으로 지불할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 현금 500만 원을 내놓으라니 빈정이 박상했어요. 주문한 케이크이며 꽃바구니며 사진 한 판을 찍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 환갑에 저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할까 싶었네요. 제가 남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죠. 단칼에 못한다고 했더니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내 나 좀 세워주면 안 되냐? 수지도 뻔히 명품백은 내 카드로 결제한 걸 봤는데 올케가 아무것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보기 민망하지 않냐? 네가 능력 있고 돈도 많이 못 따고 내가 자랑했거든. 뭐?
또 뻥쳤냐? 뻥치긴 사실이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거다고 결혼을 해버렸나 싶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책임을 져야죠.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살았다지 않나요? 저도 남편을 사람으로 만들어 키워야지 뭐 어쩌냐며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선물을 각자 따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남편 카드로 긁던 말던 선물을 준비했으면 된 거죠. 그런데도 제가 현금 500만 원을 내놓을 생각이 아니면 명품백 카드값을 반으로 딱 나눠서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천하 이런 쫌탱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네요. 신우는 시어머니께 한 100만 원을 드렸을까요? 아마 그 이하일지도. 신우의 말을 못 믿으니까 그래놓고 시어머니께 사드린 명품백은 신우의 차지였어요. 미니백이었으니 말 다 했죠. 처음부터 신우이가 그걸 바라고 남편을 꼬드겨서 산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누구 동생이 아니랄까봐 웃겼어요. 카톡에는 프로필 사진이며 인스타에도 매번 미니백을 맨 사진들이 올라와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뭘 했냐? 휴대폰이나 작은 지갑 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미니백이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 너도 네 동생이 뻥치는 소리에 낚인 거다. 엄마가 외출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수지한테 빌려주신 거지. 별걸 다 뻥쳤대. 그래도 어떡하든지 동생을 감싸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다음 달에 우리 엄마도 회갑이야. 너 어쩔래? 한번 떠봤어요. 뭐? 다다음 달? 응.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그런 후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몇 번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친정엄마의 회갑 선물이라며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어머니들이 알아주는 브랜드인데 지나다가 큰맘 먹고 한 세트 샀어. 장모님 회갑 선물이야. 등산복이 했는데 상의와 바지였어요. 가격표도 뜯어져 있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내 카드로 산 거니까 물어보지는 마. 고텍스는 아닌 것 같고 생활방수만 되는 걸 보니까 그리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디자인도 한물 간 것처럼 후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거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 바지 기장도 안 맞아서라도 가서 반품해야겠어. 거기가 어디야? 내가 엄마 모시고 가서 다른 곳으로 바꿔 올 테니까 결제한 당신 카드 줘.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냉큼 주더라고요. 매장은 하나로마트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매장이야. 거긴 우리가 자주 가서 장 보는 곳이잖아. 거기 매장 있는 걸 못 봤는데 새로 생겼나 보네. 응, 가격도 합리적이더라. 저는 새로 생긴 매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할인 상설 매장 말고는 보이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했었죠. 총시가, 나 여기 하나로마트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와 있는데 매장이 없는데 상설 할인 매장만 조그맣게 있더라. 아, 그게 맞아. 거기서 샀어. 어쩜 그렇게 해맑게 말하는지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여기 할인 매장에서 샀다고? 너 미쳤냐? 장모님 환갑 선물 이런 데서 샀어? 야, 거기에 있는 물건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다 정품이라고 했어. 멋이 어째? 그러니까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장모님 회갑 선물을 철이 지나서 안 팔린 싸구려 등산복을 샀다 이거냐? 넌 왜 그러냐? 장모님이 시골 노인네인데 그 비싼 등산복이 어울리기나 해? 그럼 네 엄마는 명품 백이 어울리는 분이라서 사주고 나한테 현금 500만 원까지 요구했냐? 장모님과 우리 엄마랑 같아? 그래도 명색이 전직 교수였던 분인데 싸구려 등산복이 어울리겠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너도 섭섭하면 장모님 명품백을 사드리면 되잖아. 라고 하며 끊었어요. 와, 뭐 이런 개뼈따구 같은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의 명품백을 사드렸으니까 너도 네 돈으로 사드렸단지 알아서 해라 이거였어요. 참 합리적이네. 하지만 제가 남편 말을 들을 위인은 아니죠. 남편이 샀던 그 싸구려 등산복은 카드 취소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등산복 매장으로 가서 풀 세팅으로 사버렸어요.
엄마 등산복만 사면 아빠가 서운해 하실 테니까 함께 꽃놀이도 가시고 등산도 하시라고 커플처럼 딱 맞춰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풀 세팅해서 남편 카드로 샀어요. 홧김이라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기회라도 사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 입으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친정 부모님의 사이즈는 익히 알고 있어서 사이즈 고른 데는 힘들지 않았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이 놀라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너 미쳤냐? 왜 네 맘대로 내 카드로 다 사버렸냐? 장인과 장모님께 등산복 좀 사드리니 그렇게나 억울하냐?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할부로 샀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 명품백 할부금도 벅찬데 네가 돈을 줄 거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랑 왜 결혼을 했냐? 나 등 쳐먹으려고 결혼을 했니? 무슨 소리야? 그럼 나한테는 어머니한테 현금 500만 원을 요구했으면서 왜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돈 쓰기를 거부하니? 그건 우리 엄마도 직장에 오래도록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고 네 장인도 중학교 교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어. 전원생활 하신다고 시골 노인이라니. 딱 1년도 안 채우고 겨우 30만 원짜리 무늬만 교수님이 네 엄마보다 100배는 더 교양이 있고 고상한 분이시다. 뭐? 30만 원짜리 교수라고 했어? 그래, 내가 너처럼 뻥친 거 봤냐? 모른 척 해줬더니 웃기고 있네. 쓴 게 아까우면 네가 직접 취소 환불 처리를 해라. 그리고 너랑 나랑 찢어지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막상 취소는 못하고 그 뒤로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 관해서 군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상이라 됐는지 쥐둥근 듯이 있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과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서로 남남처럼 지냈어요. 친정엄마의 생신일이 다가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서방이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왔더라. 환갑 축하금이라고 말이다. 아니 이걸 어쩌냐. 내 후년인데 착각한 모양인데. 사위가 장모님 환갑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게 사위예요. 냅두세요. 여태 딸내미를 곱게 키워서 보내줬으니 고마워서 그런가 보죠. 엄마랑 아빠 등산복도 커플룩으로 해서 신발까지 다 깔맞춤해서 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위는 없다. 내가 사위는 잘 얻었나 보다. 고맙다고 어서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아이고 김서방 어쩌나. 내 환갑은 내후년일세. 그리고 등산복도 샀다며? 아 그러세요? 미리 드린 셈 치세요. 두 분이서 함께 등산도 다니시면서 건강하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아이고 내 사이가 최고라니까 최고야. 이러니까 내 딸이 자네랑 결혼했지. 고맙네 김서방. 내 뻥에 낚인 남편 때문에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엉겁결에 뻥치는 남편과 전념이 된 딸 덕분에 우리 사위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친정 부모님을 실망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아 잘하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